그다음에 저희 집에는 없는 제품 유형이 있는데 저희 집엔 이런 유의 제품은 없습니다.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은 없습니다. 없습니다. 다시 한 다시 한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집에 없습니다. 참고로 저도 지금 보시다시피 머리에 뭐 발랐거든요. 저도 이제 뭐 왁스 같은 건 이제 바르고 다닙니다. 그런데 보통 이거 한 다음에 더 고정 잘 시키기 위해서 보통 이제 스프레이를 막 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. 예. 그럼 실제 고정이 더 잘 돼요. 예. 그런데도 그걸 알지만 안 합니다. 예. 예, 굳이 그렇게 안 한 이유가 하게 되면 그 안 들이마실 수가 없어요. 예. 당이 일부지만 코에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데 당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들이마셨을 때. 심지어 저런 제품들 공통점은 사용 설명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밀폐된 곳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아예 적어놔요. 밀폐된 곳에 쓰지 말라. 들이마시지 말란 뜻이에요. 예, 예, 당이 호흡기 안 좋기 때문에. 그래서 가급적 스프레이 제품들은 가급적 좀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혹시 집에 저런 제품들이 뭔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좀 오픈된 데서 좀 쓰시면 좋고요. 최대한 환기가 잘 된 조건에서 사용하시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전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은 집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랩 포장 제품인데요. 당연히 이거는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시잖아요. 당연히 요새 집에서 일일이 반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? 예. 저는 당연히 이해하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뭐 반찬 포장된 것들 이제 구매하신 경우 많잖아요. 요새 반찬 가게도 많고. 근데 저런 랩들이 가정용 랩과 업소용 랩이 이제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왜 다르다고 말씀드렸죠? 가정용 실제 저런 지금 보이시는 게 실제 다 업소용 랩인데 업소용 랩은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. 쫙쫙 늘어나는 건 기본이고 잘 달라붙는 건 기본이고 무엇보다 방담성이 뭐냐면요. 습기가 안 차요. 실제 지금 제 지금 이 사진 보세요. 습기 차 있습니까? 습기 안 차잖아요. 이러니까 얼마나 신선해 보여요. 가정용 랩을 하잖아요. 그러면 저렇게 전시도 못해요. 진열도 못해요. 중간도 습기 차고 그러니까 선명하지가 않고 뭔가 신선해 보이지가 않죠. 그러니까 업소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. 가정용 랩은. 그러니까 저런 업소용 랩은 PVC 랩을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PVC 랩은 당연히 가소제 이슈가 있습니다. 뭐 국내 제품이야 뭐 국내 PVC 랩에서 회사들은 우리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안 씁니다라고 말을 합니다. 예, 뭐 그건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저런 거를 뭐 중국산 랩인지 국내 랩인지 여러분 눈으로 알 수 있습니까? 저도 모릅니다. 그거는 눈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프탈레이트 가스 외에도 다른 친환경 가스조차도 그거에 대한 독성들이 최근에 막 연구가 되어 나오고 있거든요.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게 핵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은 뭐냐면 저도 저런 걸 이제 구매하지만 너무 기름진 거 있죠. 아니면 뜨거운 거라든지 너무 기름진 것이 직접 좀 닿아 있는 것들 있죠. 너무 기름진 것들이. 그런 것들은 좀 구매를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. 근데 뭐 차갑거나 아니면 너무 기름지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 정도에 뭐 노출된 것들은 구매를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마트에서 이제 고기 구매하셨을 때는 역시 집에 와서는 좀 그 랩 가리를 하라고 좀 말씀드렸죠. 그 상태로 PVC 랩이 계속 닿아 있는 상태로 있다 보면 좀 떨어져 나오는 게 생겨요. 프탈레트 가소제가 용출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반드시 좀 일반 가정용 랩으로 좀 다시 간 다음에 보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아무튼 그렇다라는 겁니다. 그다음에 이제 통조림 캔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. 딱 제가 이거 이렇게 사진 보여드리면 나는 통조림 캔 제품 안 먹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.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. 저런 통조림 캔 제품을 절대 안 먹고 산다? 이거 불가능합니다. 전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정말 삼시세끼를 집에서만 드시는 분이 사실 뭐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 많으시거든요. 한 끼 정도는 밖에서 사 드실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드시진 않잖아요. 그죠? 밖에서. 자, 사 드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보통 식용유만 해도요. 여러분 이런 업소용에서 식용유는요. 당연히 드럼통으로 당연히 구매를 합니다. 그래도 싸니까 당연한 거죠. 드럼통만 해도요. 당연히 그런 내부 코팅 그 통 안에 내부 코팅제라는 게 있어요. 코팅을 안 하면 안 되죠. 당연히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다 그 부식된 게 나와요. 그 금속이. 그 내부 코팅제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에폭시 수지라는 건데 그 에폭시 수지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원료가 그 환경 호르몬인 BPA를 제일 많이 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름진 게 오래 노출돼 있다 보면 서서히 조금씩 잔류하고 있던 환경 호르몬인 BPA가 조금씩 용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. 실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.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정도 조사해봤더니 뭐 대다수의 제품에서 이제 BPA가 관찰이 됐었죠. 아니 조금 나오는 건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
최근에 그 독서학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더라고요. 동물 실험 결과지만 아주 작은 농도에서도, 보통 낮은 농도에서도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결과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늘 말씀드리지만 안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. 자, 그런데 어떤 제품들이 이래요. 우리는 BPA 프리 제품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BPA, 비스페놀 A 말고 다른 거 써요. 다른 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요새 유행하는 게 BPS라는 게 있어요. 비스페놀 S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걸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BPA 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런 거조차도 연구가 별로 안 됐었거든요. 또 최근에 연구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. 당연히 독성 결과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BPA 수준의 결과까지 그 정도만큼 많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이미 나온 것도 여러 개 있고요. 그래서 저거를 아예 안 먹겠다. 그거는 불가능하고요. 근데 가급적이면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항상 그 유통기한을 보세요. 구매하신다면 또 선물 받았다면 그걸 버릴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유통기한 보시고 그 유통기한이 좀 많이 남은 것들 이는 괜찮아요. 그나마 괜찮아요. 근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러니까 1년도 안 남았어. 그러면 조금 좀 섭취에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자제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왜냐하면 오래될수록 서서히 용출되는 거다 보니까 오래될수록 더 많은 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조된 지 얼마 안 된, 한마디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. 보통 저런 제품 유통기한이 보통 3년이에요. 어떻게 3년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뭐 3년 이상 남은 것들 주로 또 최소한 2년 6개월 이상 남은 것들 위주로 좀 구매하시거나 또 선물 받았을 때 섭취욕을 판단하실 때 그걸 보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여전히 저도 이제 당연히 저도 이 셔츠 있잖아요. 이 셔츠 같은 경우를 집에서 안 합니다. 집에서 안 하고 저도 세탁소에 맡깁니다. 예, 집에서 빨고 막 다림질하고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걸 맡깁니다. 맡기는데 당연히 맡기면 비닐 커버가 돼서 오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, 사실은. 뭐 아닌 경우가 없죠, 요새. 근데 비닐 커버가 돼 있는데 그 상태로 보통 걸어 놓는 분들이 많으세요. 저도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면 대부분 비슷하시더라고요. 그냥 그 자체로 이제 보통 집에 걸어 놓죠. 그다음에 입을 때 그때 비닐 커버를 벗기고 이제 옷을 입는데 전 그러지 말라고 당부드립니다. 왜냐면 그런 저런 이제 드라이클린 같은 거 하게 되면 일반 세탁세제를 안 닦이는 이물질까지 다 제거해 주잖아요. 그게 특수 용제를 써서 그래요. 뭐 벤진이라든지 뭐 클로로포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해서 닦아요. 그러니까 깨끗해져요. 깨끗해지는데 문제는 그런 거 처리하고 나면 그게 좀 잔류하고 있어요. 그 실제 여러분들 그 냄새 맡아보시면 뭔가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. 그게 다 그런 향입니다. 안 좋은 거예요, 사실. 좋은 거 아니고요. 근데 비닐 커버된 상태로 그 상태로 걸어 놓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보통 안방에 있잖아요. 보통 그런 것들이. 그 안방에다 걸어놓잖아요. 그럼 그게 밑으로 서서히 빠져나옵니다. 그러니까 집안 공기를 서서히 안 좋게 하는 거거든요. 혹시 아이를 키우신 분이라면 아이의 호흡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게 아니죠. 뭐 발암 물질도 있고요. 그 중에는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뭐 유해한 물질에 우리 가족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만 해도 오면 비닐 커버 일단 다 벗깁니다. 일단 벗겨야 당연히 벗깁니다. 그리고 적어도 안방에서는 안 합니다. 그래도 차라리 거실이 좀 더 넓잖아요. 거실에다 걸어 놓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베란다 같은 데 있잖아요. 베란다에 걸어 놓거나. 그래서 어느 정도 냄새를 뺀 다음에 그다음에 좀 시간 지나고 다시 이제 옷장에다 걸어 놓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결론입니다. 화학자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제가 하는 어떤 습관에 대해서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 습관이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시간 지나면 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. 연구 결과라는 것도 계속 나오다 보면 또 생각지도 못한 반전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일 뿐이지 시간 지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항상 성원해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